이 지역에서는 무려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9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천안의 북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북부 생활권은 직산, 성환, 선거, 입장이 있는데요. 왜 저는 매일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왜 이 지역이 중요한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망한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왜 북측이냐? 이 내용을 아시기 전에 천안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천안의 이 발전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전쟁 때 전쟁을 피해 남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천안역 인근으로 피난민이 대거 몰리게 되었어요.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가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한 지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모여드니 피난촌이 형성되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천안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인숙 골목도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조금씩 천안은 성장을 하다가 두 번째 포인트인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또 정부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천안 제1, 제2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농업도시에서 도농복합도시가 돼요. 산단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원성동, 구성동, 신부동 일대가 주거지로 개발이 되고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천안시는 경부고속도로의 너머인 유량동, 원성동 지역이 아닌 이 개발 방향을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들이 서부 1, 2지구, 현재 두동동인 북부 1, 2지구, 쌍용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의 방향들이 서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의 세 번째 포인트 경부고속철도예요. 이 경부고속철도가 1989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2004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왔던 게 배방지구 그리고 아산신도시죠. 그리고 이 아산신도시의 영향을 받기 위해 구불당, 백석지구, 신방통정, 청수행전타운, 국제 비즈니스파크 사업들이 계획되죠. 이 많은 계획들이 이때 수립됩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넘어가자면 공주대학교 남측에 있는 부성지구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죠. 현재까지 이렇게 도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천안은 어디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우측 어때요? 개발 가능한가요? 산악지형이라 어렵고 좌측 어때요? 여기 아산이고요. 남측 지역도 산악지형입니다. 천안의 동쪽, 남쪽, 서축은 개발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천안은 이미 여기까지 다 차버렸으니 앞으로 방향은 동측도, 남측도, 서측도 아닌 바로 북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도시 발전이야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근거를 내세워 볼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도시공간구조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인데요. 국가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충청도의 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서는 천안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향을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이 도시공간구조예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성장시키겠다라고 요약한 자료라고 할까요? 일단 이전 계획을 볼게요. 2012년에 발표된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이 당시 천안은 남북으로 해서 중심축을 설정했고 보조축으로 목천, 병천 방향 그리고 아산 방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앞으로 도시가 어디로 확장될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현재 도심이 있는데 이 도심에서 북측에 있는 두정동과 서측에 있는 불당동 그리고 남측에 있는 청룡동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들을 잡았다는 겁니다.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생활권은 파랑색, 목천, 병천 파랑색, 풍세, 광덕 같은 경우는 녹색, 중요도로 따지면 빨간색, 파랑색, 녹색 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두정동, 청룡동, 불당동 개발이 다 됐죠. 이런 도시 공간구조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2년에 이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딜 사셨겠어요? 앞으로 도시가 확장될 업성동, 성성동, 불당동 일대, 그리고 청룡동, 지금 이 부분들 다 어때요? 이미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늦게 봐서 아쉽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천안이란 도시가 성장을 멈춘 도시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2035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앞으로 수립될 2040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투자가 가능해요.
자, 그럼 2035에서는 어떤 도시공간 구조를 보여줬을까요? 일단 보자면 도심의 확장은 북측으로 가는 이 방향은 거의 동일하지만 전 병천으로 가는 방향을 균형 발전축으로 수립을 했네요. 여기 회색 부분, 아산 신도시를 거치고 그리고 도심을 거쳐서 천안의 성안과 직산으로 가는 방향, 신성장 연계축이에요. 뭔가 딱 듣기만 해도 신성장 연계축, 새로운 성장 연계. 뭔가 이름이 참 예쁘네요. 앞으로 이곳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먼저 보시면 이 빨간색에 도심의 확장으로 성안과 직산 방면으로 있고 그리고 목천 방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안 직산이 포함되어 있는 북부 생활권 그리고 목천 병천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 생활권이 이 성장축에서는 핵심 포인트이겠네요. 그럼 북부인지 동부인지 앞으로 도심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입니다. 인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내용은 2035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단계별 생활권 인구 배분표예요. 각 기간마다 단계별로 인구를 배분한 표인데요. 이 인구 배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입될 인구를 추정해서 이 계획 인구를 생활권별로 배분을 하는 것을 인구 배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구 배분이 그 해에 많을수록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개발 많이 하면 주변의 집가가 오르겠죠? 반대로 인구 배분이 없다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구 배분이 중요한데요. 위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될 당시이고요. 밑에는 2022년에 조금 변경된 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위에 거부터 보자고요. 25년에 2만 정도. 그리고 이후에는 뭐 크게 변경된 사항들이 없죠. 2025년까지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크게 변경될 사항이 없겠구나, 개발이 수립될 게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개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한 2만 정도 수립되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북부 생활권을 한번 보자고요. 이 북부 생활권을 보면 2020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2025년에 약 12,000, 2030년까지 약 6만, 2035년까지 약 6만 해서 총 14만 명을 배분한 거예요. 14만 명. 이 14만 명이라는 게 항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만 1000세대 그리고 인구로 환산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3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직산, 성안, 선거 입장에 탕정 도시개발 사업에 3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그 외 동부 생활권들을 보면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근데 이번에 조금 변경되었죠. 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중심 생활권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2025년에 무려 7만 명을 배분을 했습니다. 이전에 2만에서 7만으로 약 5만을 증가시켰죠. 2030년, 2035년 뭐 이건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 7만, 5만이 증가한 걸 어디서 빼왔냐면 이 5만을 북부 생활권에서 갖고 온 거예요. 북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줄인 것은 이 북부 생활권이 성장 가능성이 없어,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낮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급하게 개발 계획이 수립된 업성동, 성성동, 청담동, 신방동, 용곡동에 입안된 도시개발 사업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미래에 계획된 인구 배분을 2025년에 중심생활권으로 갖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생활권에 2025년까지 개발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북부 생활권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구 배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천안의 경우는 2025년까지는 중심생활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북부 생활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2040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북부 생활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할 것 같아요. 자, 방금 내용을 통해서 성장의 축도 북측을 가리키고 있고 인구 배분도 북측에 많이 배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있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봐야 하는 것이 개발 가능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빨간색은 이미 개발된 곳, 도심 지역이고 진한 녹색이 있는 곳은 개발이 안 되는 개발 불능지라고 합니다. 북부 생활권에도 개발 불능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학정리 탄약장 군부대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연녹색 같은 경우는 개발 억제지로 여기는 어지간하면 개발하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노란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 노란색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노란색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학정리 탄약창을 제외한 북부 생활권과 동부 생활권의 남측 부분이 노란색의 비율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2021년에 발표된 자료이거든요.
2021년 당시에는 개발 가능지가 북부든 동부든 많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 북부 생활권의 노란색 부분들은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었어요. 성완역의 좌측 부분은 종축장, 그리고 왕립리, 송동리가 되겠고 여기는 지금 종축장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탄약창 밑에 보면은 요 자리 이 부분에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산리, 소울리, 신월리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에는 현재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분양 거의 다 끝났고 도시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소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천안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군서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이 1번 국도의 좌측 부분인 이 노란색 부분에는 직산 도청,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들이 수립되었죠.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3년 동안 중심생활권에도 많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긴 했지만 북부권에도 이미 많은 개발계획들이 수립되었어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성장축, 인구 배분, 개발 가능지가 있는 곳에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가치 상승한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 지역들 3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가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찾는 토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바이블이니까요. 정답이 여기 안에 있어요. 어떻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북부 생활권을 강조했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도시 공간구조에서 중심축과 신성장 연계축이 설정되어 있고 인구 배분과 개발 가능지 비율이 높아 잠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그널은 천안의 도시 확장 방향이 북쪽으로 설정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천안역의 동측, 신부동, 성정동, 두정동, 쌍용동, 백석동, 불당동, 성당동, 업성동으로 이어지는 발전 방향은 이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은 북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내용을 보충하여 북부 생활권의 지역적 특징과 도로, 산업단지, 도시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탕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조사 중인데요. 이 내용 조사하고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가격이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 신청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